서울대 4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가 서울대 정말 4년 너무, 제가 한마디로 서울대 4년 얘기하면 이제 빡세다. 빡셈, 정말 빡셈. 제 기억에서는 노래도 노래지만 저는 솔직히 학과 그 공부 따라가는 게 그거 만만치 않게 힘들었거든요. 예. 형편이 조금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병행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시간도 시간대로 촉박하고 공부할 시간 쫓겨가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꼭 노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적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또 장학금이나 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 또 탈락이 안 되려면 또 성적 유지를 해야 되고 그 기준에 그 미달이 되면 못 있으니까 그거에 있어서 그래서 성적 관리를 잘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학과 따라가는 것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대 수업 말고 그 외의 수업 교양 있잖아요. 수업 같은 거. 교양 수업 그런 거가 숙제도 많고 막 그 학점 따기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수제들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육 수업 막 이런 수업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들었죠, 어, 체육. 수영 많이 들었죠. 댄스도 많이 듣고. 그래. 근데 저는 사실 그 체육 수업도 물론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이승현 선생님, 저 1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이제 딱 작잖아요. 체구가 음, 작고 이렇게 체력이 사실 좋지 않았거든요. 그 음, 당시엔 더 말랐었고. 맞아,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노래를 하려면 우리가 몸을 쓰는데 너무 체력이 약하다고 보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그런 다른 노래 외적인 것에서의 그거 부족한 게 또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런 세련미라던가 음, 노래할 때 뭐 표정도 있고 뭐 표현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거를 기초 체력도 그렇고 선생님이 그래서 주희야 수영을 배워. 음, 그리고 발레도 배워. 뭐 댄스 음, 스포츠도 배워. 그 있는 수업을 다 들어가라고 선생님이 그걸 먼저 팁을 주셨어요. 네,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교 4년 내내 수영을 배웠어요. 맞아요. 수영장. 네, 그러고 보면 포스코를 수영 맞아. 출근을 해서 포스코에 먼저 출근을 하고 수영을 먼저 딱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씻고 나오고 그리고 수업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수업 외로도 하고 또 수업 외로 한 거는 이제 수강 신청을 못 했을 때는 수업 외로 하는 음, 거고 수강 신청 들어가면 이제 그걸로 하는 거고 수업으로. 그런 식으로 처음, 그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제 응, 수영을 응. 다 들고 나서 체력의 어떠한 좋아진 게 이제 느껴져요? 호흡적인 부분은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호흡은. 어, 그때까지 처음에는 진짜 헤헤헤 이렇게 약간 너무 이렇게 받쳐짐이 좀 그랬다면 음, 그래도 수영하고 이제 기초 체력 그런 거. 응.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그런 거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을. 지금은 제가 잘 못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수영하고 그리고 이제 유연성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도 어느 맞아요.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맞아요. 지금은 잘 못해요. 그런 어떠한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쓰는 응, 직업이고 응, 하니까 응. 노래 말고도 몸을 써서 하는 예술 활동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경험을 응, 하라고 응.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미리 알려주셨어요. 응. 그걸 또 다 했어, 본인이. 저는 또 그걸 또 선생님 말을 제가 또 되게 잘 듣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에요. 아주 착실한 범생이에요, 사실. 학생이었죠. 피곤할 정도로, 스스로가 피곤할 정도로 선생님 말이라면 그냥 진짜 뇌 꾸벅꾸벅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면 정말 다 했어요, 저는. 하란 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 또 음, 선생님이 더, 음, 그러니까 음. 더 보여요. 챙겨주시려고 하고, 챙겨주시고.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학교 다니면서 언어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선생님이 팁을 줘서 언어 음, 수업을 많이 들어라. 언어를 많이 미리 해놔라. 그래서 뭐 음, 이태리어, 그다음에 뭐 독일어, 음. 프랑스어 교양 이거를 다 수업으로. 교양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따로 이제 들은 거죠. 음. 성악가, 음대 이제 성악가에는 딕션 수업이라고 해서 발음만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읽는지에 그렇죠. 알려주는 음, 수업인데 이제 문법적으로 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수업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알려면 그렇죠.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음, 교양으로 음, 따로 언어 수업들이 있는데 음, 음, 어떤 학교들은 또 다 언어별로 다 있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히 이제 우리 때는 교양 수업이 다 언어가 있었는데 그걸 다 음. 들으셨구나. 다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학교
학점이 우리가 원래 17인가 18학점이죠? 한 학기에. 근데 이제 더 들을 수 있잖아요. 21학점 막 21까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1까지 막 들을 수 있어서 그걸 꽉 채워서 들었어요. 막 아까운 거예요, 학비가. 너무 웃기죠? 몸이 막 21학점 상당한데. 죽어나는데도. 네. 매년을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 총 학점이 4년 졸업하고 164인가 168인가를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오바된 거죠. 거의 한 20 몇 학점이 오바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게 뭔가 이렇게 내가 학비를 내고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데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교양, 뭐 체육이면 체육, 언어면 언어, 막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그거 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막. 굳이 학원비 너무 비싸니까 여기서 난 해결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구나. 대단하다. 저는 거기선 학점을 포기하고 그냥 들었어요. 사실. 그래. 근데 정말 현명한 음, 생각이에요. 학점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성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정말 이거는 너무 좋은 얘기가 뭘 해도 언어 언어. 수업은 필요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학점을 포기해서라도 언어 수업을 들으시고 그러니까요. 체육 수업 들으시고. 그거는 따로 돈 안 내도 되니까 나는 충분히 그 학비에서 뽑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서울대 졸업을 했어요. 저 서울대 네. 4년을 졸업하시고 바로 유학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졸업하고 프랑스 쪽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네. 음. 이제 저희가 2학년 2학기 때 이제 프랑스 딕션 수업을 듣고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프랑스 가곡을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딕션 수업을 듣는데, 재밌는 거예요. 다 같이 처음 듣는 수업이니까. 누군 뭐 독일어 미리 했고 이태리어 보고 배워오고 이런 게 아니라 프랑스어는 너도 나도 다 처음이니까 막 다들 너무 어설프고 막 못하는데 똑같이 0에서 시작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조금.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재밌다 할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그 언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들으면서 보니까 일단 언어에서 저는 재미를 느꼈어요. 노래보다는. 그 언어에서 멋진, 제가 재미를. 너무 아름다운 언어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어렵지만. 예쁘잖아요, 말이. 예뻐가지고. 그래서 언어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도 3학년 때 이제 노래도 하는데 멋있는 거예요. 프랑스 가곡 그 말로 그 노래가 나오고 아리아를 하고 막 이러는 게 조금 멋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유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4학년 때는 이제 준비를 하고 막 언어 시험도 봐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박세원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이제 들어간 게 4학년 사실은 2학기 때 들어갔어요. 근데 한 학기만 배우고 졸업하기가 또 그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약간. 음. 그래서 사실은 그 프랑스 그 국립음악원이 있어요. 거기 원서까지 받아놓고 준비를 완전히 했었거든요. 사실은 시험 그거를. 오디션 오라고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받아놓고 이메일로 그 어, 당시 어, 시험 그럼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만. 어. 그래서 그거 받아놓고 사실 제가 델프 돼도 땄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일단 이것만 하고 거기 가서 또 공부하자 해가지고 돼는 따놓고 그리고서 프랑스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도 같이 넣은 거예요. 4학년 2학기 때. 음. 그래서 어딜 갈까 어디 갈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근데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선생님 교수님한테 한 학기만 배우고 졸업하기가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저희 교수님이 또 이제 오페라도 많이 하시니까 오페라 무대를 자꾸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너무 또 그것도 하고 싶고 이래서 그래서 그때 원서만 이제 받아놓고 쓰기만 해서 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받아놓고 안 냈어요. 안 내고 그냥 대학원으로 그냥 진학해서 그냥 대학원 대학원으로. 돼서 갔어요. 대학원으로. 그리고 음. 프랑스 유학은 접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원 다니면서는 제가 오페라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제자로 있으면 선생님이 워낙 오페라 연구소도 많이 하시고 그 당시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님으로도 계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합창 공연 저희가 합창도 가고 뭐 주조역도 이제 가끔씩 하고 이제 하니까 그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페라에 재밌었어. 또 그땐 빠진 거죠, 석사 때.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또 그럼 이태리로 유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석사 때는 또 이태리어를 준비했네요, 제가. 그래서 이태리를 사실 준비했었어요. 또 이태리 어학원을 어, 그때는 이제 어학원을 다니면서 석사를 마치고는 이제 이태리 가야지 하고 이태리어도 시험 봤어요? 시험은 안 보고 어.
그 뭐라 그러죠? 몇 시간 채우는 거 있어요. 또 이태리어는. 맞아, 이태리 맞아. 대학원에서 예, 뭐 하는 그 몇 시간을 또 다 채웠네. 공부를 또 거의 한 2년 공부했어요. 이태리어도. 어, 1년인가 2년 넘게 했어요. 예, 예, 강적이다. 2년 이태리를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야지 해놓고서 이태리를 갔었어요. 여행으로. 그래서 네. 밀라노 갔다 오고 막 로마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도 들어가서 보고 레슨 받는 거 다 청강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왔었어요. 응. 그게 딱 와닿지 않는 거예요. 레슨이라던가 선생님이라던가 나한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응. 프랑스도 그러면은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프랑스는 못 가봤어요. 프랑스는 그때 아니었죠.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이태리 이렇게 세 난 군데만 직접. 돌았거든요. 어. 응, 응. 그 친구들도 있고 막 선배들도 있으니까 가서 선배님 막 집에 묵으면서 그 선배님 학교 다니는데 따라가서 선생님 레슨도 받아보고 나도 음. 받아보고 이제 청강도 하고 이러면서 보는데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돈은 저도 잘 없고 많이 없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야 되는데 크게 메리트 있는 선생님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다 보고 오고 접었어요. 그럼 그때 독일, 오스트리아도 가셨다는데 곧 그 나라들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 나라가 메리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언어를 이태리어만 준비했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죠, 솔직히 어, 독일어는. 네. 네, 독일어는 유학지의 독일어도 레이더 몰랐고. 방에 들어오지 않았던 아예 나라였군요. 없었고. 네. 프랑스어랑 이태리어랑 문법이 비슷하니까 맞아요.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게만 했었는데, 그게 10년 전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싹 접은 거죠. 그때가 이제 네. 석사 중에 갔다 오신 끝나고예요. 거예요? 아니요, 석사 끝나고? 끝나고. 그래서 그러면 유학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되셨어요? 아니면 아예 접었다가, 아예 접었어요. 전혀, 난 안 되겠다. 안 가야겠다. 어, 그러고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돈이 급했어요, 저는. 레슨을 그래서 이제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그래도 노래는 해야 되니까, 금호 영아티스트 그거는 이제 오디션 나가가지고, 돼서 독창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준비도 해보고 해서 독창회 하고, 뭐 연주 있으면 연주하고, 오페라 있으면 들어오면 이제 오페라 하고, 그런 식으로 돈 벌면서 연주 활동하면서 그렇게 10년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응. 아니, 특이한 경력이 있던데, SM 엔터테인먼트 보컬, 그거 뭐예요? 전 처음, 그거, 아, 모르셨구나. 그게 네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옛날에 TV에서 오페라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기억나세요? 저는, 엠넷이었나, 그때? 응, 응. 저는 그 가수 박기영 님이 까르노메 부른 맞아요. 그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 프로. 예, 어, 박기영이 노래 그때 제일 잘했고, 예. 그 중에 이제, 그때 그 당시에 SM 대표로 이제 다나가 나왔거든요. 다나라는 가수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 SM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컬 이제 다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레슨 좀 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따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떡해. 성악 그걸 나가야 되니까. 그 또 지인 통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지인 네네. 소개로. 그래서 그 거기 이제 어쨌든 그 프로의 가수가 노래를 성악곡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니까.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언어나 이런 스킬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를 잠깐 그 프로 할 때 레슨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레슨 하면서 이제 다나가 저랑 이게 레슨 받는 게 좋아가지고 그게 끝나고 나서도 한 몇 개월을 이제 다나가 또 뮤지컬도 했었거든요. 그거 할 때도 조금 어, 이제 레슨 따로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 했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출강이죠. 그렇죠. 어. 재밌었죠. 갔는데 막 연예인들이 저한테 인사했어요. 유명 연예인인데 저는 선생님으로 간 거니까 재밌었겠다. 누가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인원 많은 그 아이돌 그룹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소녀시대? 말고 남자. 슈퍼주니어? 그 다음 모르지. 아, 몰라. 나도 몰라. 그 중국인 섞여 있고 막 있어. 어, 이름 생각 안 나. 슈 아니야? 슈퍼주니어? 아니야, 슈슈.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 오스트리아 유학 가시기 전까지 어쨌든 그러한 일상을 보내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지휘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휘 공부도 했어요. 지휘를 맡게 된 거예요. 영어 성가대 그 소망교회 영어 성가대 지휘를 우연히 맡게 된 거예요. 원래 솔리스트로 있다가 오랫동안 솔리스트로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휘를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냥 할 수는 없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침 또 서울대학교에 평생교육원에 지휘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또 들었네. 지휘 수업을. 지휘 수업을. 그건 합창지휘 수업 아니었어요. 오케스트라 지휘 같이 그냥 하는 거. 지휘. 응. 또 유학에 대한 미련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거 없었어요. 그냥 진짜로 그때 싹 접었거든요. 아, 나는 유학은 아니다. 그리고서 오히려 나는 유학을 안 갔다 온 상태로 더 잘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여기서 더 갈고 닦아서 더 연습 열심히 하고 배우고 이제 무대 서면서 유학을 안 갔다 왔지만 더 잘하자. 이런 마인드로 연주 쓰고 했었어요. 네, 원래 활동을. 네. 그러다가 뭐 어떤 계기로 다시 유학을 준비하시게 되신 거예요? 선배가 비엔나에서 제가 지금 하고 온 과정을 먼저 밟고 오신 선배가 있어요. 먼저 밟고 왔는데 그거 너무 좋더라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워낙 이제 긴 과정이 아니고 짧은 과정이니까 잠깐이라도 하고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겁이 너무 많아요. 겁이 너무 많고 나이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그래서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놓고 가 약간 이랬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할래요. 처음엔 이랬어요. 시험은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 과정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거 못해요. 계속 막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회로 이제 선생님만 그러면 레슨만 받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선배가 내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숙식하고 한 일주일 정도, 2주. 제가 2주자, 아니다, 2주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일주일 동안 잠깐 레슨만 받고 가. 이렇게 된 게 작년 1월이에요. 1월에는 그 당시에도 코로나가 비엔나에 한 명, 뭐 이렇게, 오스트리아 한 명, 요럴 때였어요. 이미 중국에는 조금 퍼졌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 얘기도 없었고, 아예. 저도 이제 공부에 이제 갈급하니까, 그리고 이제 소프라노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레슨만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그리고 나는 솔직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띠뽀를 제가 지금 대학교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 발성적인 부분을. 그래서 그때 했던 레퍼토리랑 지금 조금 달라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밤의 여왕 아리아를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는 안 했지만, 네. 그랬어요. 그것도 제가 드라마티콜로라투아가 된 거예요. 아주 레제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약간 레제로와 리릭과 뭐 약간 이거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쵸, 대학교 때는 제가 질다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바뀌었거든요. 하면서 노래하면서 좀 바뀌고, 그다음에 트라비아타 비올레타 하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밤의 여왕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은 제가 스스로가 없었거든요. F가 나고 뭐 이런 거는 뭐 하겠는데 이걸 내가 정말 시장상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검증받고 싶어서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선생님이 레슨을 아침 10시에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10시였어요. 응. 비행기 타자마자 그 다음날 가서 제가 월요일 도착이었어요. 비엔나에. 월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나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도착을 해서 그날 반주를 마치고 오후에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선생님 레슨 받으러 간 거예요. 네, 아침에. 근데 아침에 잡아주셔서 그래서 아침 10시에 가서 밤의 왕을 불렀네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약간 이제 후어징엔처럼 해가지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독일 가곡 하나, 이제 그 아리아 하나 해가지고 레슨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10시에 선생님도 하이 F를 그냥 내세요. 누가 내주겠어요. 그거는 사실. 근데 선생님도 직접? 선생님이 직접 다 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레슨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선생님이 그걸 소리를 다 내주면서 노래를 다 불러주는 레슨은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시험을 그럼 어떻게 봐야 하지? 이러다가 시험을 보러 갈 수 없는 제가 스케줄이 또 한국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동영상으로 너 시험을 낼래? 이렇게 됐어요.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럼 네, 그럼 동영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 밤의 왕 아리아, 뭐 비올레타 아리아, 뭐 독일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찍어서 이제 보냈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제가 조금 약간 너무 올드하게 나온 거예요. 그 영상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보다. 그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진짜 나이 그게 커요. 아시잖아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뭐 이제 유럽 쪽은 그 나이 제한이 사실은 큰데 제 나이로 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직접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네.